안녕하세요. 김컨입니다. 오늘은 일반 영업, 일반 영업 직무, 영업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일반 영업 직무, NCS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업무들을 수행해야 하는 직무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보시죠. 판서를 해볼게요. 일반 영업이라고 그러면 좀 낯서시죠? 여기 왜냐면 보시면 이렇게 일반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영업팀, 뭐 영업 직무, 영업 담당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와 비슷한 같은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만들어 볼 것 같은데 이거 해외 영업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작은 조직 같은 경우나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에 수출입을 하지 않는 곳에선 그냥 영업이라고 하지만 수출입을 한다거나 이쪽 비즈니스가 좀 큰 쪽은 해외 영업,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업 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해외 영업은 하지 않고 일반 영업, NCS 기준으로 일반 영업 직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저한테 그 질문들이 들어오는 게 자기소개서, 자서서, 직무 수행 계획서, 뭐 직무 기술서를 참고한 직무 수행 계획서 쓸 때 많이들 여쭤보세요. 양식이 어떤 땡땡 기관에서 채용 공고가 나왔고 거기 봤더니 직무 수행 계획서, 뭐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뭐 기술하라라는 양식이 첨부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비교를 하시나 봐요. 이거하고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지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조직마다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을 만드는 그 조직마다 크게 물어보는 경우는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문항이 뭐 4개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문항당 뭐 300자 이내로 또 600자 이내로 쓰세요. 이런 거 다를 뿐이지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그 큰 틀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순서는 좀 다르지만 첫 번째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기관마다 양식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너 지원하는 너 우리 회사 알고 있니?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니? 이겁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회사 또 네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니도 물어보는 것도 하지만 우리 기관이 뭐 하는 곳인지 이해했니? 이해했으면 너의 생각을 덧붙여서 써봐 이겁니다. 이게 여기 1번이고요. 두 번째 이제 직무로 들어가죠. 여기 직무는 지금 저랑 함께 하게 될 예를 들면 일반 영업이에요. 자, 일반 영업 직무에 대해서 이게 뭔지, 이게 뭐단 소리는 그냥 일반 영업이 뭐냐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이나 우리 조직의 일반 영업이 무엇인지 쓰고 그리고 너가 채용 지원자가 일반 영업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도 한번 서술해 봐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뭐 비전, 다짐, 뭐 포부 뭐 이런 얘기를 쓰라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본론 질문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이거는 묻지 않아도 써줘야 되겠죠. 이건 뭔다? 너가 파악한 우리 조직은 이렇게 썼잖아. 그리고 일반 영업이라고 해서도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는 썼잖니? 그러면 너는 이걸 토대로 이 우리 회사 이해한 거와 너의 직무 계획을 토대로 이제 입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너의 각오를 여기다 기술해 봐 이 소리입니다. 상당히 1번, 2번, 3번 세 가지 질문들이 순서 흐름이 논리가 맞죠. 큰 걸 물어보고 그 직무를 물어보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 네,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건지 써봐 이 소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심하실 건요. 양식은 다 달라요. 공공기관, 기관마다 채용 공고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곳은 그 양식이 180도 다르진 않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물어보는 구조는 비슷하다.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만 많이 채워내시면 차별화가 없는 직무수행 계획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그래서 그중에서 일반 영업 한번 가보죠. 일반 영업. 영업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답변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뭐 세일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대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면접이라든지 직무수행계획서, 자소서나 어떤 이직을 위한 여러분들이 이직을 위한 영업 직군에서로 이직을 위했을 때 답변은 아닌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NCS에서는 일반 영업이라는 직무 정의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라고 할때 이윤 창출과 고객 만족을 위해서 상품 또는 뭐 서비스 되겠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을 유지하는 거다. 자, 영업이 뭐예요? 물건 파는 일이요 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는 정의어에 빠진 게 있죠. 고객을 유지하는 게 빠져 있던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리고 그 고객을 유지하는 일이다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일반 영업의 능력 단위라고 있습니다. 총 9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한번 볼게요.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영업 고객을 발굴해야 된다. 영업 제한, 계약 체결 관리, 계약 이행 관리, 성과 관리, 불만 고객, 고객 불만 관리, 고객 유지 관리, 영업 환경 분석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요. 영업이 뭐니? 물건 파는 거요 라고만 생각했을 때 하고 여기에 이 9가지가 이게 다 토탈 더하면 합을 하면 이게 영업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다르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는 세일즈 영역, 영업 영역에서의 나의 어떤 커리어를 밟고 싶어 라고 했을 땐 이 9가지의 능력 단위가 각각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각각의 능력 단위들이 완성이 되는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직장 생활을 얼마 안 해본 분이라든지 또는 영업 직군에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대충 단어는 읽겠는데 어떻게 전략 수립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고객 유지 관리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마시고요. 영업 직무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 조직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영업팀으로 배석을 받으면 이 중에 일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연차가 쌓이면서 영업 부문 안에서 다양한 9가지의 어떤 능력 단위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고급 업무를 배우게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직무를 나는 많이 이해했고요. 내가 쌓아온 어떤 지식이나 경력, 경험들을 토대로 지금 지원하는 바입니다라고 하는 자소서나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선 이 9가지가 최소한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무엇인지에 쓰여 있는 문구라든지 전문 용어들이 여러분의 제출 서류에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 줘야겠죠. 한번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은 일반 영업을 지금 이해하고 계시고 말씀드린다시피 일반 영업은 1번부터 2번 쭉 흘러가서 맨 마지막 여기 9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영업 전략을 수립할 줄 알아야지 영업 세일즈맨이다 라는 건데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뭔가 거창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입인데 여러분이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한테 영업 전략 수립해봐 라고 던지는 경우는 드물죠. 경력직이거나 상위 직급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영업 전략 수립이 무엇을 했을 때 영업 전략 수립이 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작게 써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써 있습니다. 요거가 됩니다. 합이 되는 겁니다. 즉 영업 전략을 수립할 줄 아나요? 영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끄덕끄덕이어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이거라는 겁니다. 자, 보면 네, 영업 전략 수립하기는요. 첫 번째 영업 전략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요.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상황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또 이제 영업 목표 설정하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고 과거에 뭘 해왔습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과거에 무엇을 했다는 방법 또는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다가 쭉 얘기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능력 단위 2번 영업 고객 발굴. 야, 고객 발굴 어떻게 하는 거냐? 고객을 찾으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아니고요.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합쳐져서 고객 발굴이 된다는 거다. 네 가지가 뭐다? 예. 고객 발굴 어떻게 할 거니?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준비를 하고 상담하고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전문적인 어떤 스킬들이 있겠죠.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비즈니스가 뭐 1대1 방판 비즈니스냐 아니면 뭐 B2B 비즈니스냐 아니면 어떤 입찰 단계를 많이 하는 어떤 직무냐에 따라서 상담하기 준비하기 뭐 다 달라지겠죠. 다만 영업 고객 발굴하기가 뭐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보셔야 됩니다. 이 제안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뭐 제안서를 뭐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 회사 홍보 자료, 제품 서비스 자료들을 뭐 이렇게 설명한다든지 할 때 제안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럼 영업 제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시면 세 개로 되어 있네요.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안 타당성 검토하고 조건 준비하고 제안서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영업 제안이 어떻게 하는 거니 했을 때 영업 제안서 작성하는 거죠라고 얘기하면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십시오. 지금 이 자료는 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NCS에 들어가시면 다 있는 자료들이고요. 제가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영업 직무, 일반 영업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뭐 자소서만 작성하시더라도 여기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는 좀 아셔야 됩니다. 나는 뭐 자소서에 저는 뭐 쾌활하기 때문에 아니 능동적이기 때문에 뭐 무슨 어디를 뭐 했기 때문에 영업을 잘 이렇게 쓰시면 조금은 현실과 떨어지는 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영업 고객 발굴 전략 수립이라든지 뭐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좀 써 가시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담당자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 현업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영업 현장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설명을 일일이 안 드리지 못하는데 이걸 좀 더 다 읽어보셔라. 읽어보시고 각각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NCS 자료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전 자료 못 찾겠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또는 저도 이런 PDF 파일들은 다 무료로 다 다운받아 쓸 수 있으니까 이 PDF 파일 있는 거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반드시 읽어보셔야지 여러분이 영업 직무에 대해서 반드시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 직무는 크던 작던 간에 한 조직의 핵심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뭐 일반 기업은 더더욱 그렇고요. 조직은 뭔가를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 이익이라 하면 금전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지만 비금전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거기도 영업이라는 직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게 가지만. 왜냐하면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는 뭔가 가치를 생산해 줘야 되니까. 그게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그러려면 최전선, 다양한 부서, 팀들이 있는 곳 중에 영업, 마케팅, 세일즈,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가장 앞에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세일즈하는 직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활동적이면서 가장 결과가 눈에 딱딱딱 떨어지는 직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조직엔 다 있다.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뭔가를 변화에 빨리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생산이 있다 그러면 생산과 영업은 긴밀하게 또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아야 된다. 상당히 영업이란 단어는 이건 직무들 다 그렇겠지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 전략적인 얘기, 마케팅적인 얘기, 고객적인 얘기들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전문적인 방법론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가죠. 일반 영업 중에 9가지 능력 단위 중에 하나, 영업 고객 발굴에 대해서 한번 더 가볼게요. 고객 발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4가지가 있답니다. 고객 발굴 계획 수립, 상담 준비, 상담하고 내용 정리하는 거랍니다. 자, 영업 고객 발굴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고객을 발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쉽고요. 발굴이란 상담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고객 상담 수단을 통해서 고객을 발굴하는 능력이다. 다양한 고객 상담 수단이라 하면 많겠죠.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 온라인은 뭐 어떻게 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어떻게 쫙 이렇게 많겠죠. 이렇게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 조직,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 이직하고자 하는 조직의 그 수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발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고객 발굴 계획 수립은 요겁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거 고객 계획 발굴, 고객 발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냐라고 했을 때 요 1-1부터 1-3까지 보시면 구매 조건을 파악해서 자사의 대응 조건을 수립할 수 있다. 또 3번 보면 사전 연락을 통해서 상담 일정 확장하고 할 수 있다. 자, 팁 하나 보시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자소서, 뭐 직무수행 계획서 등등을 쭉 쓰시는데 나에 대한 얘기는 잘해요. 근데 이 직무죠. 여기서 일반 영어. 직무에 대한 얘기는 잘 못하세요. 못한 이유가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 내 부분에만 이 문서 뭐 600자까지 쓰세요. 뭐 300자로 요약하세요 했을 때 내 얘기만 자꾸 쓰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하면 내가 잘났어요라는 얘기를 자꾸 쓰시면 여러분이 능력은 많은 건 알겠는데 이 서류를 검토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일반 영업이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일을 당장 잘 할
쉽게 적응해서 잘 할 사람이 원하는데 자꾸 지원자 얘기만 해버리면 이게 점점점 이게 서로 간의 니즈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얘기가 뭐냐면 요것들을 여기다가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고객 발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또는 저는 뭐 땡땡 기관에서 고객 발굴 계획을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면서 이 고객의 구매 조건을 우선 파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적절하게 배합을 시켜서 이쪽 직무수행 계획서가 됐던 자소서가 됐던 아니면 뭐 직무 뭐 어떻게 할 건지 써야 되는 서류에 이렇게 적절하게 배합을 하시면 이제 이 담당자들이 보기엔 아 이분은 직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잘 하는구나, 전문성이 있구나라고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지식, 기술, 태도 보시면 상품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신입사원들 같은 이런 경우에 저는 뭐 대학교 때 땡땡 백화점에서 뭐 추석과 설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상품 진열을 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단 저는 영업 세일즈에 지원했다 그러면 저는 고객 땡땡 백화점에서 뭐 땡땡 코너에서 뭐 어떤 알바를 할 때 상품 특성 이해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품 특성의 중요성도 이해했고요. 상품 특성이 어떻게 고객 니즈와 연결되는지도 분명히 배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쓰더라도 조금 다르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자료 수집 능력, 고객 상담 능력, 자료 수집 능력도 저는 뭐 커말 자격증이 있어서요. 저는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이 있어서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 단어를 쓸 때 자료 수집이라는 능력. 뭐 저는 뭐 정보 검색사가 뭐가 있어서 이게 아니고 자료 검색이 중요한지에 대해 부각을 시키고 그 부각 그 자료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땡땡땡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많이 활용했다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게 훨씬 이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선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거겠죠. 태도도 태도도 여러분의 어떤 뭐 성향을 물어보거나 성격을 물어보는 뭐 장단점 들어가 있죠. 장단점에 그냥 기관 뭐 직무 저는 뭐 꼼꼼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얘기를 쓰시는 것보단 여기에 이런 단어들을 적절히 배합시키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고객 발굴 계획을 잘하냐? 태도, 적극성이 됩니다. 인간관계, 민첩하랍니다. 그러면 유연한 인간관계와 민첩한 뭐 어떤 그 습관, 빠른 대응 이런 것들을 이 성격 장단점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적절하게 배합시키면 좋아하겠죠. 아시겠죠? 보죠. 쭉 가보죠. 똑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고요. 뭐 거기 상담 준비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식과 기술과 태도들이 있더라 보시고 아 이런 거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입사 후에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써봐라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항을 보시면 그때 이런 것들입니다. 세련된 화술, 뭐 유연한 다양한 상상력 이거는 창의가 되겠죠. 창의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사 후에 자기 개발이나 향후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예. 뭐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전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땡땡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네, 딴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점수가 높다라는 거죠. 쭉 가볼게요. 똑같이 상담한다는 건 고객 상담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뭐 1대1로 그냥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로 가면 너무 아쉽고요. 이런 식입니다. 상담을 하기 고객의 경청해서 준비의 계획을 짠 다음에 이제 상담 결과를 고객과 공유할 수 있다까지 요 세 개를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고객 상담하기를 좀 알고 있다, 해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협상 이론 뭐 이런 식인데 여기 보시면 경청 자세, 수용 자세, 성취하려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쭉 똑같습니다. 고객 상담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것도 그냥 갔다 왔으니까 상담하고 왔으니까 뭐 언제 누구를 만났고 결과가 이렇게 적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고나 이익을 고려하고 합리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 NCS 들어가셔서 일반 영업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일반 영업에서 고려사항 했더니 뭐 이거 보시죠. 요거 사르. 여러분이 입사를 하시게 되면요. 이 영업 직무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소리들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근데 이런 소리들과 많이 친해지실 겁니다. 상담 일지, 뭐 상품 설명서 등등. 장비는 당연히 PC 컴퓨터로 뭐 이렇게 문서 보고서 작성을 많이 하시겠죠.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실 거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평가 시 고려 사항은
이게 조직도면 여기 CEO가 있고 이게 여기가 여러분이 있으면 여기 여러분의 상사가 있을 거예요. 이 상사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여기서 쭉 쓴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사들이 평가를 할 때 이 전문 용어로 KPI라고 하는데 이 KPI들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들은 요 내용들 뭐 기초 이론이라든지 시청각 자료 측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만 상사들이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직무적인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질문 또 저한테 하는 분 계신데 이런 분 계세요. 적성이 맞아요? 막 이래요. 저하고 적성이 맞은 것 같을까요, 선생님? 막 그러시는데 저는 뭐 맞다 안 맞다를 판단을 못하죠. 다만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상사가 미래의 내 상사가 상담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물어보거나 뭐 공부해라 하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하고 싶을까? 배우고 싶을까? 내가 이걸 잘했을 때 막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될까라는 것도 짐작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이 직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직무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서류들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도 이제 가이드가 쓰게 되는 거겠죠. 자, 볼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보면 오늘 한 거는 일반 영업이라는 거고요. 뭐 영업, 일반 영업이라는 거고 정의는 여기 있습니다. 있고 일반 영업을 한다, 일반 영업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9개의 능력 단위들, 영업 전략 수립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환경 분석까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된다. 그 꼼꼼함이란 여기 있는 각각 능력 단위 요소들까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무슨 소리 하는 건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들을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에 하나 넣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건 뭐 제가 아까 맨 서두에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직무수행 계획서 틀인데 뭐 3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각자 여기에 어떻게 배합을 시킬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해라는 것은 보통 경력직이거나 전문직인 경우가 많아요. 공기업들도 요즘에 많이 직무수행 계획서를 내고 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블라인드 테스트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스펙이나 여러분이 좀 직무적인 거, 외적인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좀 평등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직무수행 계획서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적절하기만 전문적으로 배합을 시키면 과거에는 탈락했을 게 이제 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보면 자소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시간을 꼼꼼하게 들여서 뭐 하시는 분들 보면 공부가 되잖아요. 단어도 다 암기가 되고 공부가 되니까 구조가 딱 되니까 이게 어디에 또 효과를 발휘하시냐 그러면 면접 볼 때. 면접에 발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발표가 없다고 치고 일반 면접을 보실 때도 여러분이 직무수행 계획서나 자소서를 쓰면서 고민을 했던 그게 암기나 그 내용이 소화가 돼 있기 때문에 면접 때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가시면 그냥 뜬구름잡는 얘기만 계속 하시면 예의 바르게 하지만 뜬구름잡는 얘기만 하시면 그 면접 담당관들이 보기에 이분은 자꾸 이 직무를 깊이 알지 못하고 붕 떠서 얘기하네 이런 얘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직무수행 계획서나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실 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런 식으로만 가시면 아쉽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 드셔야 됩니다. 파먹듯이 우리 막 그 예전에 한참 수능 공부하고 할 때처럼 계속 파 드셔야지만 꼼꼼한 직무수행 계획서, 자소서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일반 영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비디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좀 끊었는데 이 영상에 담지 못한 그 일반 영업의 다양한 능력단위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 직무수행 계획서 쓰시다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저도 최근에 이제 크몽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첨삭 서비스 신청을 올려놨으니까 아래 제가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다가도 뭐 링크 하나 걸어 놓을게요. 궁금하시면 그쪽으로 오시고 또 그냥 어떤 뭐 기본적인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몇 개씩 그 직무수행 계획서나 일반 직무에 대해서 영업이든 뭐든 쭉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직무는 좀 설명 중 영상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도 이런 직무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올리면 제가 최대한 시간을 빼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